와, 오늘처럼 어려운 적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찾는 줄 알았어요, 동맹류를. 그래서 찾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아닌 거를 하나를 동맹류 찾아내는지. 찾아라 그러면 몇 번 같아요? 찾아라 하면은 저는 2, 3, 4. 4. 2번, 3번, 4번 고르면 되잖아요. 아니지. 3번? 왜냐면 팔 따기는 게 약간 동맹류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지만 배잖아. 나 3번 들었는데. 배요? 그렇지만 배자. 소심하게 또 설명하죠. 저는 배 안에서 팔 따기는 느낌을 자주 갖거든요. 아니 왜 배에서 팔다리는 느낌을? 아, 꾸룩꾸룩거리는 게 아니라 펄떡펄떡도 돼요. 배고파서 꼬르꼬르거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어쨌든 배 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자주 일어나요. 예. 소리 많이 나죠. 그래서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뭐 온갖 일이 일어나는데. 많은 일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죠. 어허,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배에 배는 뭐가 펄떡거리는 만져지는 느낌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작은 덩어리? 만져주는 거요? 예. 이거는 근육 아니에요? 보통 뱃살이라고 네. 그러죠, 보통. 복근이잖아요, 이거. 아, 복근인가요? 네네. 복이죠, 복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김영철 씨. 어렵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왜 하필 힘들 때 저를 불러가지고 쉬운 문제도 많을 텐데 워낙 잘하시잖아요. 워낙에 브레인이시잖아요. 워낙 아는 게 많고. 예. 그럼요. 뭐 영어로 난 저런 대답하시는 말들이 저렇게 싫다. 2번이 아니다. 쉰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느낌이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혈관하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왜 저도 이 목이 한 번씩 쉬거든요. 네. 이렇게 그 박경림처럼 이렇게 갑자기 말 잘하고 있다가 그래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쉰소리가 나올 때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동맥류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어떤 컨디션이나 네. 아니면 감기성 어떤 그런 게 아닐까. 자, 김태현 씨 정리해 주시죠. 예.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정말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정리한 사람이에요? 수준이 낮네요. 정말 동맥류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동맥류라는 거는 말이죠. 동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혈관 자체가 이렇게 뭐 혈류의 흐름이 막혀서 이게 붓는다거나 네. 이게 좀 얇아진다거나 뭐 이렇게 돼서 이상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기하면서 눈치를 보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좀 재미를 위해 3번을 들었는데 네. 바꿔도 됩니까? 몇 번으로 바꾸세요? 바꾸세요. 4번으로 바꿀게요. 4번. 네. 4번이 없었죠? 귀에 달팽이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달팽이관을 이제 유지시켜주는 그 돌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물이 그건 빠져서. 어지럽지. 그렇게 되면. 그건 어지러운 거야. 아픈 게 아니고. 이게 좀 통증이잖아. 오늘 김태현 씨 이상하게 다른 씨. 사람 온 것 같아요. 요즘에 저 얼굴은 바보 컨셉 김태현 씨. 잡았어요? 저기요, 컨셉을. 너 동맹 모르지? 저 동맥 모르지? 제가 사실은 정맥 전문가예요. 동맥이 나와서 좀 헷갈리네요. 골고루 들어서. 정답이 있는데 과연 누굴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네 사람, 이 중 세 사람은 혈관질환 동맥류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 다행히 단 한 사람만이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있었는데 이들 중 동맥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굴까? 동맥류가 아닌 한 사람은 바로 귀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형숙 씨입니다. 김태현 씨가 정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춰요? 그렇다. 정답은 바로 4번. 귀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현숙 씨. 이건 어떤 질환의 증상일까? 그 귀에 나타나는 그 통증은요, 동맥류와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이 귀에 있는 통증은 대부분의 경우는 중량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흔히 이제 비염이라든가 감기의 합병증으로 많이 나타나는 병이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세 사람의 경우 동맥류와 어떤 연관이 쉰 있을까? 목소리는 진짜 특이하네요. 동맥류가 있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눈꺼풀이 계속 이제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뇌동맥류 중에서 제3번 신경이 눌리는 경우는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흉부 대동맥류 경우에 후두신경이라고 해서 성대에 관련되어 있는 신경이 있거든요. 이쪽이 눌리게 되면 또 쉰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배에 이렇게 깊게 누르면은 좀 뭔가 이렇게 퉁퉁 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뱃속에 풍선이 이렇게 들어있고 박동성을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난다면은 복부 대동맥류가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 둘레의 4배, 약 10만 킬로미터 길이의 혈관. 이것은 신체 모든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인체의 도로다. 이 중 동맥은 심장 박동에 의해 밀려나온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혈액의 통로인데 만약 동맥의 벽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손상된 후
혈압 또는 혈류의 영향을 받아 커지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 주머니와도 같은 류, 즉 혹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환 동맥류. 그런데 20, 30대 젊은 층도 방심해서는 안 될 파열될 경우 치사율이 50%가 넘어 시한폭탄으로까지 불리는데 흔히 동맥류를 몸속 시한폭탄이라 부르는 이유는 늘어난 혈관이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진 혈압으로 인해 파열돼 몸속 곳곳에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장기 손상, 마비,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동맥류 파열. 더욱 공포스러운 점은 동맥류의 발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대동맥류의 환자 수는 지난 2000년 412명에서 2008년 2448명으로 약 6배가량 증가했으며 뇌동맥류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20대에서 40대의 젊은 환자 수가 11% 이상 증가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동맥류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맥류는 결국 동맥벽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지는 병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점차 이제 우리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됨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동맥경화, 고혈압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동맥류도 점차 이제 젊은 나이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보이게 되겠죠. 이처럼 인체 곳곳에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동맥류.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부위는 어딜까? 첫 번째 위험 부위, 흉부와 복부를 지나는 대동맥. 지팡이 모양처럼 생긴 이 혈관이 바로 대동맥. 직경 1.5에서 2cm 정도의 굵은 혈관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양의 혈액을 펌프질해 인체 구석구석에 전달해준다. 이것은 횡격막을 기준으로 상행에 위치한 흉부대동맥, 하행에 위치한 복부대동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만약 이 대동맥의 정상 직경이 약 1.5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바로 오늘의 질환 동맥류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파열 전 증상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복부와 흉부 대동맥류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무증상이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파열돼서 아주 응급적인 상황이 대부분인데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는 배에 풍선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댔을 때 배에서 팔딱팔딱 뛰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창자를 누르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복부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흉부 대동맥류의 경우는 이제 가슴에 있기 때문에요. 성대로 가는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쉰 목소리가 날 수도 있고 뇌에서 내려오는 혈관이라든가 손에서 오는 그런 정맥을 누르는 경우는 얼굴이라든가 손이 또 부어 있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흉부 대동맥류가 있다가 그 가운데 이렇게 혈관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갑작스럽게 굉장히 심한 흉통을 느낄 수도 있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부 그리고 흉부 대동맥류 도대체 왜 위험한 것일까? 너무 중요한 혈관이에요. 대동맥류는 말 그대로요. 큰 대자를 쓰기 때문에 몸에서 가장 큰 동맥입니다. 이게 만약에 파열된다 그러면은 댐이 무너진 것과 똑같습니다. 순식간에 대량 출혈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임상에서 보면은요.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80~90%는 이미 사망하고 도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속에서 그냥 터져버리는 곧 제 생명을 위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시한폭탄이네요. 두 번째 위험 부위 뇌동맥. 지금 보이는 것이 뇌혈관을 관찰하는 3차원